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 수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철이는 지체 높은 양반집 자제였지만 책 읽기를 싫어하고 틈만 나면 놀러 다녔기에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수철이를 염려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철관대사를 찾아갔지요. 아이가 공부를 멀리하고 밤낮 놀기만 하니 걱정입니다. 대사님, 뭔가 아이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을런지요? 아이 이름이 수철이라고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철이는 명석한 아이이니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장차 이 나라의 동량이 될 것입니다. 사주를 보아하니 방법이 하나 있긴 하구려. 어려운데 하실 수 있겠소? 솔깃해진 부모님은 철관대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철관대사는 앞으로 7년간 수철이를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수철이를 맡기면 한양을 떠나 시골 암자에서 수철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은 눈앞이 깜깜해졌죠. 물론 철관대사는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스님이었습니다. 양반집 자제의 스승으로 손색이 없었죠. 허나 귀여운 아이와 7년이나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요. 한참을 고민하던 부모님은 결국 수철이의 장래를 위해 철관대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답니다. 대사님, 우리 수철이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수철이는 철관대사를 따라 깊은 산속 암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넘쳐나던 한양을 떠나 숲속 절간으로 오게 된 수철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졸졸 흐르는 시냇물, 파릇파릇한 풀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모두 신기하기만 했지요. 금세 수철이는 산속을 쏘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신나게 놀던 수철이는 문득 궁금해졌답니다. 분명 대사께서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자기를 데려왔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책 한 번 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해서 철관대사께 연유를 물어봤지만 대사는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너한테 글 공부하자는 소리는 안 할 것이다. 그러니 어디 한번 놀고 싶은 만큼 신나게 놀아보도록 해라. 신이 난 수철이는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혔지요. 어느새 산자락에 있는 화전민 마을까지 가보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화전민 마을에 내려왔는데 어디선가 또래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철이가 가보니 마을 아이들끼리 개울가에서 그물로 민물고기를 잡으며 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미있어 보이는 터라 신나게 구경을 했지요. 안녕? 넌 누구니? 난 한양에서 온 수철이라고 해. 너는? 나는 옥화라고 해. 너도 같이 물고기 잡아볼래? 수철이는 옥화의 손에 이끌려 개울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옥화는 정말로 예뻐서 뽀얀 피부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답니다. 한양에서도 이렇게 예쁜 소녀는 본 적 없을 정도였죠. 거기다 양반집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생동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해서 옥화가 이름을 불렀을 땐 내심 수철이의 가슴이 도곤도곤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둘은 함께 물장구를 치고 그물을 휘두르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다, 그치? 응. 나도 오늘 즐거웠어. 내일 또 놀자. 그 뒤로 수철이와 옥화는 어딜 가든 꼭 붙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꽃이 핀 들판을 뛰어다니고 계곡에 흐르는 물가에서 고기도 잡았답니다. 상그늘에서 산딸기, 산머루를 따먹었을 때는 또 어찌나 달콤했는지요. 그렇게 둘은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지요. 수철이는 산속 생활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절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었으니까요. 수철아, 오늘은 산에서 송이버섯을 딸 거야. 너도 같이 가볼래? 그래, 어디 한번 가볼까?
그렇게 수철이는 옥화와 함께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지요. 한참 재미나게 송이를 찾고 있는데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의 작은 동굴에 들어갔답니다. 재밌었다. 그런데 좀 춥지 않아? 으슬으슬한 게 몸이 떨리네. 비를 맞아서 그래. 이리 와, 옷을 말리자. 난 됐어. 이제 하나도 안 춥네. 산골 생활에 익숙한 옥화가 잽싸게 모닥불을 피웠지요. 그리고는 저고리를 탁 펼쳐서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헌데 아무리 손짓을 해도 수철이는 한사코 모닥불 옆으로 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사실 저고리를 걸어둔 옥화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그러다 감기 걸린다. 안 되겠다. 에잇, 어서 옷을 내놓지 못하겠니? 옥화는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수철이가 안 돼 보였답니다. 그래서 잽싸게 덮쳐서 저고리랑 바지를 빼앗았지요. 불을 쬐기 시작하자 그제야 수철이도 덜덜 떠는 것을 멈출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게 문제였죠. 일렁이는 모닥불에 비친 옥화의 얼굴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것이었답니다. 수철이가 얼굴을 돌리자 옥화는 그런 모습이 귀여웠는지 볼에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철이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지요. 옥화는 그걸 보며 또 깔깔거리며 웃는 것이었죠. 수철이는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답니다. 그날 수철이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지요. 화전민 마을에서 돌아온 그날 밤 수철이는 심하게 앓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지요. 어찌나 몸이 아픈지 중얼중얼 헛소리까지 하는 것이었죠. 수철이가 아프다는 소식은 한양의 부모님께도 전해졌답니다. 깜짝 놀란 부모님은 불이 나게 암자까지 달려오셨지요. 수철이가 비 오는 날 놀러 갔다가 병이 났다는 것을 알아낸 부모님은 매우 크게 화를 내셨지요. 아니, 대사님.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다가 병이 났다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노릇입니까? 부모님은 수철이를 한양에 데려가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허나 철관대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지요. 약속은 7년이요. 7년이 되기도 전에 수철이를 데려간다면 내 도움은 그걸로 끝인 줄 아시오. 꿀먹은 벙어리가 된 부모님은 수철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 돌아가 버렸답니다. 의술이 뛰어난 철관대사는 사흘 만에 수철이의 건강을 회복시켰답니다. 열이 펄펄 끓던 수철이는 철관대사가 지어준 약과 침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지요. 헌데 수철이는 다 나은 뒤에도 머리는 멍하고 눈은 별이 보이듯 번쩍거리기만 했죠. 이게 다 옥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추억 이후 수철이는 밥을 먹을 때도 옥화 생각, 잠을 잘 때도 옥화의 얼굴만 어른거렸죠. 온통 옥화가 머릿속에 꽉 차서 다른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답니다. 해서 몸이 다 낫자마자 곧바로 화전민 마을로 뛰어갔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수철이가 집 앞에서 아무리 옥화를 불러도 도무지 옥화가 나타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수철이가 가버릴 생각을 안 하자 마침내 옥화의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옥화의 부모님은 앞으로 더 이상 옥화를 찾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철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수철이의 부모님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수철이는 어쩔 줄 모르다가 하는 수 없이 옥화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수철이는 깜짝 놀랐지요. 지체 높은 양반집 어른들이 옥화내를 찾아왔다더군. 그 집 아이가 옥화와 놀다가 많이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 다음에도 또 함부로 어울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양반집 아이를 꿰어냈다간 포졸들을 시켜 마을에 불을 내겠다나. 어쩔 수 없지. 화전민 딸년이 양반집 자제랑 놀러 다니는 게 말이 돼.
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 말에 너무 놀란 수철이는 산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나무 밑동에 몸을 기댄 채 엉엉 울었지요. 안 만나주는 옥화도 원망스러웠고 옥환의 부모님께 모진 말을 한 부모님도 야속했지요. 헌데 12살 꼬맹이인 수철이가 뭘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엉엉 울던 수철이는 따라온 철관대사에게 엎여 암자로 돌아갔답니다. 그날 밤 철관대사가 수철이를 불렀습니다. 철관대사는 풀이 죽은 수철이에게 대뜸 요상한 질문을 던졌지요. 지금도 옥화가 생각나느냐? 계속 옥화만 생각납니다. 지금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슬프고 외롭기만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데 전할 수 없으면 슬프고 외로운 법이지. 허나 옥화와 너는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 네가 바란다고 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다. 수철이도 옥화와 자기의 신분 차이를 점점 느끼고 있었지요. 차라리 옥화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지. 그러나 그걸로 옥화가 행복해할지 잘 모르겠구나.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고 서로만 남는다면 그건 옥화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대사님? 저는 옥화를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수철이의 말에 한참을 말이 없던 철관대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수철아, 옥화를 다시 만날 길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겠느냐? 수철이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사님? 별거 아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공부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철아, 공부란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부는 단순히 오래된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현인들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인 것이다. 지금껏 너는 산과 들과 사람들에게서 배웠지. 이제는 그를 통해 책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공부에 힘쓴다면 반드시 네가 옥화와 다시 만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철관대사는 만약 수철이가 과거에 급제한다면 수철이의 부모님도 더는 고집을 피우실 수 없을 거라고 귀띔을 해줬지요. 골똘히 생각하던 수철이는 이윽고 철관대사에게 큰 절을 올렸답니다. 철관대사를 스승으로 삼아 글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그 뒤로 수철이는 밤이고 낮이고 글 공부에 매달렸답니다. 평범한 양반집 아이에 비해 많이 늦은 시작이었죠. 허나 수철이는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 순식간에 학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철관대사는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었죠. 동서고금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대사는 수철이가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수철이가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책이고 문방사오를 부족함 없이 보내주었지요. 그리하여 수철이는 다른 유생들이 공부하는 것의 3배는 빠른 속도로 학문을 터득해 나갔답니다. 수철이가 철관대사에게 글 공부를 수학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지요. 15이 된 수철이는 문득 옥화가 너무나 보고 싶었답니다. 책을 펼쳐도 자꾸만 옥화의 새하얀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철관대사의 허락을 받아 암자를 내려갔답니다. 꿈에도 그리던 옥화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죠. 한달음에 화전민 마을로 달려간 수철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화전민 마을이 통째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지은 집들이 죄다 허물어지고 숲을 태워 만든 밭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기척 하나 없었지요. 당황한 수철이는 지나가는 나무꾼들을 붙잡고 수소문을 했지요. 화전민 마을 사람들, 농사가 되지 않으니 죄다 흩어져 버렸구먼.
거 화전으로 일군 밭은 몇 년만 지나면 소출이 안 나오지. 해서 다들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모양이야. 화전민들은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철이는 실망하지 않았지요.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허나 방법은 있다. 패관들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면 화전민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으리라. 백성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패관들은 분명 화전민들에 대해서도 장계를 올릴 것이었습니다. 허나 패관의 장계는 오직 조정의 관리들만이 살펴볼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수철이는 더욱 더 출세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답니다. 암자로 돌아온 수철이는 그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스승인 철관대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철이는 밤낮 없이 학문을 닦았지요. 하얀 눈이 온 산을 덮어도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수철이의 손에는 언제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3년이 지나서 마침내 약속했던 7년을 꽉 채웠지요. 작은 기린아가 자라나 어엿한 옷기린이 되었구나. 이제 너는 가르쳐 줄 것이 없으니 산을 내려가도 좋다. 19이 된 수철이는 현명하고 학식이 깊은 선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내 덕이라 할 수 있느냐? 다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네 공이다. 마침 일주일 뒤가 과거 시험이니 이번에야말로 네 실력을 증명해 보도록 하거라. 수철이는 스승 철관대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부모님을 뵈러 한양으로 갔지요. 7년 만에 나타난 수철이 덕분에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역시 부모님이었지요. 허나 부모님은 기쁨을 꼭 참고 수철이를 대면했답니다. 수철아, 선비란 자고로 어떤 포부를 품어야 하는지 말해보거라.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타인에게는 관대한 박기우인의 덕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는 독선기신의 자세를, 그리고 배움을 통해 세상을 가르치는 겸손처나의 큰 뜻을 품어야 하옵니다. 수철이의 대답은 학식이 높은 학자가 할 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놀기만 좋아했던 아이가 어쩜 이리 훌륭한 선비가 되었을까요? 수철이의 성취가 고맙고 대견해서 부모님은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또한 철관대사의 신통함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며칠간 집에서 여독을 푼 수철이는 곧바로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선비가 전부 과거에 응시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수철이의 실력은 돋보였지요. 마침내 대과시험까지 장원으로 급제한 수철이는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한양 저잣거리를 돌았답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수철아, 과거에 급제한 너에게 잘 어울리는 배필이 있어야겠지. 우리가 훌륭한 교수를 찾아보마. 아닙니다. 제가 마음의 뜻을 둔 여인이 있사오니 부디 이 문제는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수철이는 한양에서 장가를 들 생각은 하지 않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패관들의 기록서만 살피는 것이었죠. 아주 밤낮 없이 기록을 뒤지는데 그야말로 자료를 샅샅이 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수철이는 갑자기 북방의 어느 작은 고을에 사또를 하겠다고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수청이니만큼 조정에서도 선뜻 들어주었지요. 안 그래도 북방은 춥고 척박하여 벼슬아치들이 다들 피하는 곳이었거든요. 한양 땅에도 좋은 자리가 많은데 왜 하필 거기로 가겠다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내게 맡기거라. 주상께 말씀드려 더 좋은 자리를 알아보도록 하마.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자청한 자리이니 부디 아버님께서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부모님은 수철이의 뜻을 꺾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수철이는 저 먼 부임지로 떠났답니다. 수철이가 북방에서도 척박한 가난하기로 이름난 고을이었습니다. 수령이 새로 내려오면 관아에서는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만 여기는 원체 먹을 것이 없어 그럴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수철이가 고을에 도착해서 보니 백성들은 허름한 옷을 기워 입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 비실비실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듣거라. 하늘에 받은 목숨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사또도 힘을 합칠 터이니
이제부터 잘 살아보도록 노력해보자꾸나. 사또 수철이는 부임지에 도착한 그 이튿날부터 바로 행동에 들어갔지요. 척박한 땅에는 샘을 파고 먼 강가에서 물을 끌어오는 한편 밭과 논을 모조리 정비했답니다. 또한 조선 땅에 갓 들어온 감자며 고구마 등 구황작물의 씨앗을 구하도록 했지요. 그뿐인가요? 이 가난한 마을에 들러부터 백성들의 고열을 빨던 탐관오리들까지 낱낱이 색출해 모조리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일의 반년이 지났더니 어느새 고을은 몰라보게 부유해졌지요. 마침내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었고 굶는 이가 싹 사라져 버렸지요. 이에 사또 수철이의 덕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직 멀었다. 이번에는 정해진 거처 없이 떠도는 화전민들을 거두어들을 차례다. 아이고 사또. 그 자들은 집도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렁뱅이들이옵니다. 화전을 일구어 살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떠나는 자들인데 무슨 수로 다스리시렵니까? 그들도 다 백성이다. 나라가 백성을 모른 채 해서 되겠느냐. 잔말 말고 데려오도록 하라. 이번에는 마을 뒷산에서 살아가는 화전민들을 데려오도록 했답니다. 포졸들이 화전민들을 몰고 오니 그 수가 수백이 넘었지요. 하나같이 꾀죄죄하고 얼굴에는 떼국물이 흘렀답니다. 수철이는 화전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답니다. 그러자 젊은 여인들 중에 수철이가 잘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옥하였지요. 수철이는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지만 꼭 참고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화전민들은 듣거라.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겠다. 그러니 더는 부평초처럼 떠돌지 말고 이제 그만 양민이 되어 살도록 하라. 사또는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옵니다. 우리도 조선 사람이건만 나라에서는 우리가 들판에서 죽든 말든 이제껏 나 몰라라 하였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양민이 되어 살라니 그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핍박만 받아온 화전민들은 사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아우성을 쳤지요. 곰곰이 생각하던 사또 수철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화전민 중에 처녀를 골라 사또가 직접 혼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홀몸이니 처녀와 혼인을 해도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한다면 모두들 내 말을 믿겠느냐. 수군거리던 화전민들은 일제히 큰 절을 올렸답니다. 아무렴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그렇게까지 한다는 사또를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화전민들은 이제야 훌륭한 사또가 왔다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있었지요. 사또 수철이는 조정에 지체 없이 장계를 올렸습니다. 수백의 백성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화전민의 딸과 혼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조정은 깜짝 놀랐습니다만 곧장 수철이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아무렴 사또가 자청해서 화전민과 혼인을 한다니 이 얼마나 살신성인의 자세란 말입니까? 내막을 모르는 조정에서는 수철이의 희생이 갸륵하다며 크게 치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수철이네 집도 난리가 났지요. 허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수철이의 말에 부모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해서 수철이 사또와 화전민 처녀 옥화는 경사스럽게 혼례를 치렀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옥화는 벌벌 떨렸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걸로 비참하게 살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는데 마다할 수가 없었지요. 해서 이 한 몸 희생하자는 생각에 눈 딱 감고 사또와의 혼례를 받아들인 것이었죠. 그래도 서글픈 마음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혼례가 진행되는 내내 옥화의 두 눈은 눈물로 젖었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을 거라. 알겠사옵니다, 사또. 어허. 이제 혼례를 치렀으니 사또라고 하지 말고 서방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라. 조촐하게 벌인 잔치가 끝나고 마침내 신방에는 사또와 옥화만 남았답니다. 옥화는 사또의 말에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요. 자, 내 얼굴을 알아보겠느냐.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옥화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사또가 글쎄 꿈에도 그리던 어릴 적 추억의 수철이 도령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알았던 첫사랑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수철이 도령이 아니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어른들에 의해 강제로 떨어진 이후 얼마나 울었던지요.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7년을 살았건만 끝끝내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수철이가 옥화를 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허. 서방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건만.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말 좀 해보십시오. 제가 숨 넘어가는 꼴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수철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비를 맞고 크게 아팠던 일, 그 뒤로 옥화와 떨어져서 펑펑 울었던 일, 그리고 다시 만나기 위해 피나게 글 공부에 매진했던 것도요. 수철이가 장원급제를 하는 대목에선 옥화도 더 참지 못하고 박수를 쳤지요. 그렇게 두 연인은 지나온 세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마침내 그 긴 이야기를 마치자 옥화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더 낭구님을 뵙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하오. 천지신명이여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옥화를 다시 만날 수 있어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은 얼싸안고 오래도록 재회의 기쁨을 누렸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둘은 지난 세월 못 나눈 회포를 밤새도록 풀었답니다. 젊은 남녀의 마음이 통했고 이어서 몸도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옥화는 단단한 사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요. 보고 싶고 그리고도 보고 싶었던 몸이 하나가 되니 그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새빨간 구멍에서 폭포수가 터지고 두 사람은 밤새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이후에도 수철이는 고을의 선정을 베풀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지요. 이에 상감께서는 수철이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온 수철이는 사랑하는 옥화의 내조에 힘입어 그 벼슬이 좌의정에 달했지요. 옥화도 지극정성으로 노력하여 마침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수철이의 부모님께서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둘은 백년애로하며 총명한 자식들도 많이 얻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철관대사는 스승으로서 오래도록 수철이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고 하니 그 신통함이 이를 데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수철이가 어린 시절처럼 노력을 등한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면 과연 옥화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옛말에 이르길 하늘의 그물은 엉성하나 이를 벗어나는 이는 없다고 하였지요. 이 말처럼 수철이는 7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옥화와 맺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좌절 앞에서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득함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